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결국 기다려왔던 로보택시데이가 왔고요. 장 초반에 일론 머스크가 사이버캡의 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해서 하차했을 때부터 풀 셀프 드라이빙에 대한 프로그레스가 이야기되었을 때만 해도 주가는 프리마켓에서 약 4에서 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여기 사이버밴과 로봇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주가는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어떠한 이유에서 이번 이벤트 또한 주주들의 기대감에 부합하지 못했는지, 그럼 어떠한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대응해 나가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자에 있어서 가장 큰 전제는 일론 머스크가 말한 비전들이 나중에 전부 실현된다는 가정 하에서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로보택시, 즉 사이버캡은 긍정적으로 바라봤을 때 26년에서 27년쯤에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 월가에서 바라보고 있는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불 케이스는 3개월 이내에 런칭이 가능한 케이스이고, 베이스 케이스의 경우는 로보택시를 완성시키는데 약 2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부분이며, 베어 케이스의 부분은 대략적으로 2028년에나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는 경우로, 일론 머스크는 긍정적으로 봤을 때 약 20년에서 27년이라고 답을 하였기 때문에 월가 입장에서는 베이스 케이스가 아니라 사실 베이스 케이스와 여기 베어 케이스의 중간쯤에 속한 시나리오였던 것입니다. 물론 월가가 바라봤던 이 불 케이스인 3개월 이내에 런칭 가능하다는 시나리오는 사실 너무 과한 컨센서스라고 봤는데, 그래도 만약 적어도 일론 머스크가 로보택시인 이 사이버캡이 26년에서 27년이라기보다는 그래도 25에서 26년 정도로 걸릴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불 케이스와 여기 베이스 케이스를 아우르는 그러한 계획을 발표했으면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기술적인 부분이나 혹은 레귤레이션 부분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로보택시 이벤트가 종료가 되고 나서 바로 이벤트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기사의 제목이 말을 하고 있듯이 일론 머스크의 로보택시 쇼는 사실 정답보다는 더 많은 궁금증을 남기고 퇴장하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론 머스크가 사이버캡을 이용해서 등장한 것부터 20인승짜리 로보밴과 함께 등장한 것, 그리고 옵티머스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구체적인 비전을 사람들에게 심어준 것까지는 좋았지만, 사실 정말 비전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고 그 비전조차도 예전부터 들어왔었던 것이지 크게 색다른 것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로보밴은 처음 등장한 것이지만 로보밴 또한 로보택시의 큰 버전이며, 사실 로보밴이 언제 생산이 될 것이다 등의 구체적인 타임라인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풀 셀프 드라이빙이 미국의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내년쯤에 허용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고, 2026년에 사이버캡은 약 3만 달러 정도의 가격으로 출시될 것이라는 그런 디테일이 있긴 했는데,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가능하다라고 해도 자율주행이 많이 퍼지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이런 시장의 생각을 바꾸기에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지금 테슬라는 프리마켓에서 약 2%가량 하락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상태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테슬라를 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장기 투자에 있어서는 큰 전제는 당연히 일론 머스크의 이러한 비전들이 전부 이루어진다는 가정 하에서이기 때문에 대응하는 것인데, 언제 이루어질지는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그릇만큼 천천히 좋은 가격대에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유튜브 신사학개미의 텔레그램과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이렇게 공유를 드렸으며, 그 흐름을 저는 매일 공유드리고자 하는데요. 자료의 한 예시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일단 테슬라의 주가의 첫 일주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미 공유드린 자료로 지금까지 이렇게 약 6개 이벤트가 있었고 오늘을 포함하면 7번인데, 평균적으로 첫 일주일에 걸쳐서 테슬라의 주가는 약 5.2% 정도가 하락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만약 첫 일주일에 걸쳐서 테슬라의 주식이 이렇게 하락을 했을 경우, 특히 5% 이상 하락한 것으로 마감이 된다면은 1개월 동안 총합 기준으로 이렇게 마이너스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 테슬라의 주식이 약 마이너스 5% 이상 하락으로 끝난다면은 1개월에 걸쳐서
특별히 개선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거나 이렇게 더 하락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겠고요. 만약 그와 반대로 첫 일주일 동안 그래도 이렇게 플러스되는 모습으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지난번 AI 데이 때와 같이 1개월의 기준으로 이렇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적어도 첫 일주일 동안의 테슬라 주가 흐름을 지켜보고 판단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수급 현황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도 제가 매번 강조드렸던 것처럼 기다려서 나쁠 것은 없다라고 봅니다. 테슬라가 위치해 있는 섹터는 여기 XLY로 지금 수급이 약한 곳인 위크닝 쪽에 있는데요. 오늘 로보택시데이에 의한 실망감에 따라서 만약 주가가 더 하락한다면은 높은 확률로 계속 여기 레깅 쪽을 향해서 가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한창 좋았을 때 수급 현황은 여기 리딩 쪽에 있었는데 리딩에 있었을 때 제가 오히려 추매를 하지 않고 수급 현황이 안 좋을 수 있는 레깅에 갈 때를 대비해서 오히려 현금을 아껴놔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혹여나 오늘과 같은 상황을 대비해서입니다. 만약 대비가 되셨다면은 저라면 테슬라가 여기 위크닝에서 레깅으로 진입해서 그래도 최소 중앙의 위치까지 도달할 때까지는 기다려볼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제가 참고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테슬라의 옵션 현황입니다. 일단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장이 시작하기 전이든 장이 시작된 뒤든 옵션 세력들은 분명히 자신들의 포지션을 이번 이벤트를 계기로 삼아서 재정립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어디가 풋옵션이고 어디가 콜옵션 쪽인지 포지션 변화에 따라서 단기적인 주가 흐름이 결정될 수 있는 만큼 업데이트가 되면은 제가 바로 오늘 밤 텔레그램이나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의 테슬라 리서치 카테고리에서 미드나잇 업데이트로서 공유를 드려서 또 서포트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보택시에 있어서 디테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으며 로보택시가 실현되기까지 좋게 봤을 때 약 2년의 기간이 걸릴 것이라는 부분은 테슬라의 주주로서는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반대로 생각해본다라면은 일론 머스크가 결국 그가 말한 비전을 전부 실현시킬 것이다라는 가정 하에서 바라본다라면은 오히려 주식을 저렴하게 차근차근 모아나갈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까지 일궈온 것을 봤을 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의 기술은 타 경쟁사 대비해서 압도적이며 테슬라는 현금 또한 이렇게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시기적으로 늦어지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시키지 않겠다라고 시장이 선택을 한다면은 그 선택을 기회로 삼아서 밸류에이션과 수급 관점 그리고 매크로 등을 기준 삼아서 최대한 좋은 주가에서 수량을 늘려갈 것이며 대응하는 부분은 전부 멤버십 분들 상으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또 추가적인 업데이트는 텔레그램과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드리겠으니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을 참고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